자, 영어로 이제 우리가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을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칼 메닝거 이 심리학자에 따르면, 자, 옳은 일이 자신의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해픈에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해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인데, 그 우연적으로 이제 발생한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옳은 일,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에서 등장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 목적을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쟁취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주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이에요. 42.195km라고 하는 어떤 결승 지점을 가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단거리 달리기하고 좀 다른 거죠. 여기 100m라든지 200m, 뭐 400m, 뭐 허들 경기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총력전을 펼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달성을 한다라면 이 행복은 장거리예요. 42.195k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이스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10km 가다가 이제 넘어질 수도 있고, 뭐 20km 가다가 막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적절한 페이스 속도를 유지하면서 또 그거를 달리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은 뭐 아무렇게나 마라톤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준비를 해야 돼요. 뭐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자, 끊임없이 여러분 이제 체중이든지 아니면 건강 관리들이 이제 필요한들인데, 자, 이제 이런 경주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해피니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의 기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고, 또 그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노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도달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방향을 잡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아오는 것이 없는 이런 어떤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행복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다른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행복과 관련해서 서론적으로 한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이죠. 하나는 이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 그리고 기쁨의 원천에서 서식하는 벌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고난이 많은, 대부분의 고난인,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울죠. 또 죽을 때도 여러분들 거의 그 울음 속에서 그 삶을 마감하게 돼요. 우리가 뭐 그 임사체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죽기 전에, 저는 이제 임사체험 2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는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있었고, 한 번이 전기 감전돼가지고 죽을 때가 있었는데, 두 번 다 제가 생생하게 느꼈던 것은 삶이 막 파노라마처럼 돌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죽나? 너무 허망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너무 이제 짧은 찰나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어떤 후회, 원망,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기쁨,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환희, 쾌락들을 이제 추구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세월의 그 고통의 순간들, 자, 이런 것들을 넘어서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향유하지 못한다라면 정말 우리 인생은 너무 기구하거나 너무 슬픈 삶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다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들이 이제 임신이나 육아 과정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신의 몸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 이물질을 자기 몸에서 9개월 정도 이제 쌓아매어 가는 것들인데, 자,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자, 그런 어떤 고통들을 가지고서 품고 나중에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잉태할 때도 굉장히 큰 산통이 작용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주는 기쁨 때문에 그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뭐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아이가 탄생해서 자기에게
주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또 1분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기쁨의 순간들, 뭐 이런 것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 위로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자신의 삶의 위로, 자신의 삶을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어떤 기쁨들,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기쁨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과의 어떤 막 재산이라든지 권력을 얻을 때 그런 어떤 기쁨들과는 다른 기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틱톡에서 함익병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의사가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러닝머신을 타고서 막 이렇게 땀을 흘리는 그 땀의 성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찜질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흘리는 땀의 성분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이제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땀들은 이제 노폐물이 다 배출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쾌감하고, 근데 이제 그 찜질방에 가가지고 흘리는 땀은, 자, 그건 노폐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피에서 나오는 이제 영양 성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똑같이 그런 땀을 흘리면서 느끼는 쾌감들이 있긴 한데, 자, 여러분들이 운동하면서 자아 발전과 관련해서 느끼는 그런 어떤 쾌감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자아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쾌감들은 동일한 쾌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찜질방에서 흘리고 있는 그런 어떤 땀을 흘리는 그런 어떤 쾌감과는 다른 형태의 쾌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기쁨을 이야기할 때도 여기서 이제 제임스가 이제 기쁨을 이야기할 때도 단순하게 우리가 뭐 빵을 먹거나 케이크를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 그런 어떤 기쁨들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기쁨은 굉장히 좀 차원이 다른, 자, 형이상학적인 차원을 갖는 그런 어떤 기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기쁨이 이제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배워야 될 하나의 이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일이라든지 놀이라든지 뭐 갈망 또 사랑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엮어서 인생을 설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뿅 가는 뭐 이런 어떤 낭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치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이런 어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런 기쁨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지, 자,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자, 기쁜데 그 기쁨의 관계, 이 인간적인 관계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설계들이 필요하죠. 어떻게 우리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냥 막 만나가지고 부딪히고 뭐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그러면 금방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CC는 3개월을 못 가요. 그리고 이제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3년을 넘기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혼율을 보면 이혼이 대부분 다 1년 내에 발생해요. 그리고 최근 3년 내에 발생하는 것이고. 자, 그 과정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가지고 굉장히 막 너무 좋은 감정들이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데 그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관계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데, 왜냐면 이제 눈에 뭔가 씌이는 거죠. 그런 어떤 연애 감정에서 그것들이 이제 벅차오르는 그런 어떤 희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들에 대한 관리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는 쉽게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55%예요. 다시 말하면 두 쌍 중에 한 명은 깨진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황혼이혼까지 합치면 70%가 넘어요. 10명 중에 7명은 10커플 중에 7커플을 8커플은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도 이제 CC들이 있는데 CC는 거의 100% 와야 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통계적인 거예요. 통계는 정확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이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나의 일이나 뭔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다른 관계에서도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설계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베니스트 베커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는 또 다른 이제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로 역임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추구할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단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추억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어떤 추억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영화이기도 하고 이제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자, 주인공이 이제 길을 가다가 산에 올라가면서 그 핀을 놓치게 돼요. 머리핀을 이제 놓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낭떠러지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내려가니까 그 남자친구가 그걸 못으로 주우려고 하냐, 그건 사면 되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여자가 얘기해요. 이건 엄마가 내 생일날 준 거야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내 생일날 준 거야. 자, 똑같은 옷핀들, 똑같은 머리핀들이 공장에서 수천 개, 수만 개, 수백억 개가 만들어지죠. 근데 엄마가 나한테 준 건 딱 하나예요. 자, 인간은 그냥 옷핀이나 그냥 옷이나 그냥 바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죠. 그게 나한테 주었던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다른 것들과는 다른 차이들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성,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독성이, 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애착하게 만들고 또 이것을 통해서 뭔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행을 갈 때, 저는 이제 여행을 갈 때 향수를 사는 경우도 있고, 뭐 포스트 카드를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거기서 이제 뭔가 기념품들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기념품들을 보면 또 향수를 맡게 되면 내가 그곳에 갔다 왔다는 느낌들이 들어요. 자, 이제 그냥 다른 화장품이고 다른 향수이고 뭐 다른 그 옷하고 크게 비교가 되지 않는데, 내가 그 향수를 맡을 때마다, 그 옷을 볼 때마다, 또 그 포스트카드를 볼 때마다, 자, 그곳을 떠올리게 되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특별하고 그런 어떤 경험들이 고귀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어떤 향수나 기억,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자신들을 좀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나한테 특별한 존재인가, 나한테 뭔가 고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푸근한 감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는 이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더욱 이 특별한 거,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억들, 왜냐하면 이건 없어지지 않죠. 이거는 계속해서 남는 것이고, 자,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유전 정보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나 자신을 고귀하게 만들 것인가, 나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육체는 계속해서 시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술을 많이 받아도, 지난번에 이제 대민모 수영복 입은 사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의 70 가까이 됐을 거예요. 전신 수술해가지고 굉장히 피부가 탱탱한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래도 늙죠. 그래도 늙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써도 실질적으로는 그걸 막을 수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수명보다 긴 자신의 어떤 기억이든지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여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남기게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가치들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니스트 베켓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에머슨 같은 사람들은, 자, 인간이 썩어져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인간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아름다운 작품이든지, 뭐 아름다운 삶이든지, 아름다운 기행이든지, 아름다운 여행이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남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행복일기를 쓰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행복일기 나중에 이제 이건 성적과 이제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도 다이어리라든지 아니면 아젠다를 좀 쓰면서 여러분들이 기억들을 좀 남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쓴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 그걸 읽을 때,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분들 배우자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것을 읽을 때, 아, 우리 엄마가 아니면 우리 친구가 아니면 우리 애인이 이런 이야기를 썼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어떤 감동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인간이 지향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바람둥이에요. 남자가 여자들을 2만 명이나 만나가지고 밤에 활락적인 삶을 누리죠. 근데 이제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계속 불만이 있어요. 그 불만은 뭐냐면 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여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뭐가 달라요? XY, XX 뭐 그렇게 따지면 전혀 다른 바가 없죠. 근데 나는 너한테 특별한 남자고 나는 너한테 특별한 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부 관계이고 그것이 바로 우정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깨진다라면 우리가 그냥 아무나 만나서 자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육체적인 관계를 간다라면 그런 특별한 상태에 어떤 존귀함들이 생겨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특이하게 그냥 동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침팬지라든지 뭐 보노보라든지 얘네들은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나 그냥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죠. 근데 인간만은 육체적 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항상 너는 나와 독점적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결혼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특별하니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를 특별하게 대화해 준다. 자,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고, 자,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바로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철학에서는 영원성에 대한 갈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멸할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하는데, 신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죠.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은 부패하고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무질서의 상태로 가게 될 거예요. 사과를 놔두면 그냥 썩는 것처럼 우리 몸도 가만히 놔두면 썩죠. 근데 우리 안에 썩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찾는 게 바로 이게 행복에 대한 추구예요. 영원히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고, 자, 그걸 철학자들은 이제 신 또는 영원 또는 우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와 하나가 된다, 신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멸의 존재로 그런 어떤 위치나 상태로 내가 환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게 이제 대부분 다 종교나 예술이나 철학에서 지향하고 있는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은 자기 자신의 특별한 어떤 고유한 굉장히 단독적인 특성을 통해서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제 행복의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우다이모니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에우는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고, 다이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귀신인데,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좋은 신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신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인데 그런 한계들을 넘어서서 신이 되려고 하는, 물론 신이 안 되죠. 그럼 뭐 불하죠. 근데 신이 되려고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신이 되려고 하는 과정들. 이 신이 되려고 하는 과정이 뭐냐? 내가 특별해지고, 내가 고귀해지고, 내가 단독자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를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고 김요한을 김요한만큼, 김요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존재로 각인되는,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족적을 아주 뚜렷하게 누군가에게 또는 세상에 남기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원성에 대한 갈망, 신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의 이름을 누군가 계속 기억하고 있나? 나의 이름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걔 누구야? 그럼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단독자가 되지 못한 거죠. 자, 김요한 그러면 뭐 욕을 하든 칭찬하든 아주 강렬하게 나 걔 알아. 그리고 그 사람 나쁜 놈이야. 아니 뭐 좋은 사람이야. 자, 이렇게 뭔가 각인이 돼 있으면, 자,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히틀러나 뭐 악마 같은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 역사에 그런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영원한 사람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머슨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름을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뭐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걔 그러면 걔 참 좋은 애였어. 우리 정말 좋은 추억을 가졌어. 우리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인데 남자친구인데 이름을 들어도 이름을 불러도 아무 생각이 안 나. 얘하고 뭐 했지? 얘하고 나눈 게 뭐지? 그냥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차 마시고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추억들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추억들을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독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을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 그런 어떤 강인한 인상들을 여러분들에게 남겨야 돼요.
자, 왜 부모가 자기의 자식이 죽으면 너무너무 슬퍼하고 왜 그걸 잊지 못할까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단독장애가 그러죠. 자기가 10달 동안 아파가지고 난 아이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뭐 천안문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태원 사태라든지 광주 사태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사람들 죽어가는 거 그때는 아프죠. 근데 다 잊어버려요. 왜?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단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원성과 관련해서 나 자신이 어느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인간은 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서사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짜로 믿는 거죠. 자, 인간만이 자, 거짓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여러분들 그 거짓말을 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뇌는 현실과 허상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꿈을 꿀 때 뭐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뇌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뇌는 우리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상이든 신화든 아니면 이야기든 자, 그것을 100% 믿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거울 뉴런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뇌에서 모방하려고 하는 어떤 심리들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할 때 기원전 3만 년 경에 이제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유발 하라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하고 또 비슷한 8종의 같은 인간들끼리 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다른 것들과는 다른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사람들이 동굴 벽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코 동굴 벽화라든지 알타미르 동굴 벽화 이건 이제 기원전 1000년, 2만 년 전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동물들도 소규모 동물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자, 네안데르탈인들은 인간의 뇌보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뇌보다 더 용량이 더 컸었고 우리가 이제 1350cc인데 걔네들 1600cc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골격도 마찬가지고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우람한 체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보면 네안데르탈인이 오히려 더 진화 가능성이 컸는데 이제 왜 걔네들은 지구상에서 기원전 4만 년 전에 사라져 버리고 왜 호모사피엔스만 남았는가라고 하는 게 의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그 의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풀리냐면 걔네들이 하는 것, 그러니까 수렵과 채집 활동은 똑같이 했는데 유일한 차이가 뭐냐? 동물 벽화를 그렸다는 거죠. 동물 벽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다 제천 의식과 관련돼 있어요. 동물을 어떻게 잡고 동물이 죽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누적적으로 그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사람은 죽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죽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 또 죽음에 대해서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놓은 것들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뭔가 상상이나 공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제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제 왜 인간들은 그게 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리스 신화 그러면 뭐 그냥 여러분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나 읽는 거고 여러분들 대학생이나 지성인들 되면 별로 이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교보문고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지금 2025년에 나온 단행본만 해도 2,500권이 돼요. 2,500종. 전 세계종을 따지면 더 어마어마할 거예요. 교보에만 지금 등록된 게 2,500종이에요. 자, 왜 21세기 첨단 사회, 달에다가 지금 우주선을 보내는 사회도 왜 여전히 그리스 신, 제우스라든지 헤라라든지 이런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그것들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상상이나 공상하는 것들을 이제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자, 행복도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뭘 먹고 뭐 마시고 뭐 누군가의 관계를 갖고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뇌는 착각이지만 그걸 믿는다는 거죠. 나의 남자친구가 너무 잘생겼어. 실제로 잘생겼겠어요? 뭐 나의 여자친구가 뭐 섹시해. 뭐 실제로 섹시하겠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섹시하다, 뭐 잘생겼다, 이쁘다. 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뇌가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수업 시간 끝나고서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좀 밀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뭐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써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아 나는 안 돼, 나는 루저야, 나는 정말 못났어 라고 하면 정말 못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뇌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쓰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하버드나 예일대 또 뭐 서울대나 이제 스카이 뭐 이런 애들 가보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딱 하나가 아젠다예요. 다이어리예요. 다이어리 첫 번째 뭐가 쓰여 있냐? 지금 뭐 책에도 나와 있는데 내가 뭐가 되고 싶은가가 써 있어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가. 그 목적을 설정하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순공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근데 계속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나 표제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거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뭐가 되고 뭐 어떤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야기에 따라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책에서는 이제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돈키호테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 볼 때 굉장히 황당무계하죠. 자기가 중세 기사이고, 자기 옆에 있는 그 아줌마를 자기가 공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데, 자, 돈키호테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광기에 빠져 있지만. 왜? 자기가 계속해서 이런 서사를 만들어가면서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여자에 대해서 내가 공경하고 숭배해야 되는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의미가 없으면 정말 하기 싫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할 거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순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되고 또 발전되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요소들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인데, 엔트로피 법칙은 이제 무질서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를 가만 놔두면 사과가 썩어요. 유리컵도 가만 놔두면 유리컵이 깨지는 거고, 그걸 되돌릴 수가 없죠. 이걸 이제 비가역성, 불가역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른다. 왜냐하면 처음에 질서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깨지거나 아니면 이제 파괴가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변화가 T1, T2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력학 제2법칙. 자, 법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무질서로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세계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우주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우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무질서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작용할 때 그것에서 나온 것들이 별이나 은하, 행성 그리고 인간, 생명과 같은 굉장히 고도의 질서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이게 역설이에요. 자, 이게 역설. 자, 법칙은 무질서가 증가해서 완전히 다 망가져야 되는데 왜 무질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복잡게 해서 이야기할 때 더 질서가 정연한 존재들이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가들은 지적 설계설 이야기하면서 신이 개입해서 이런 얘기 하지만 대부분은 자, 이런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질서로 가게 될 때 거기에서 엄청난 형태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돼요. 분자들이나 원자들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분자들의 운동들이 계속해서 외부와 에너지를 상호 주고받으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별이나 행성이나 또는 이제 그 인간과 같은 초질서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와 에너지를 교섭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질서해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어 있는 체계를 이제 이야기한다면 무질서라는 것은 이 안정된 체계가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분자들 또는 원자들이 계속해서 그냥 무작위로 움직여지는 건데, 자, 움직여지면 움직여질수록 더 초정밀체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연력학 제2법칙 따라서 여러분들은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활동도 해보고 저런 활동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무질서에서 더 정밀한 형태의 질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주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주 법칙이라는 거. 단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세계가 지금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보면, 자, 무작위의 운동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끊임없이 외부와의 환경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이 운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정밀한 형태의 삶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인전을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자, 그런 사람들,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 분주하게 움직여요.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책을 읽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자, 뉴턴처럼 뭔가 앉아가지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많은 사람들 있고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많은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정확하게 연력학 제2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으세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으면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과 좀 더불어서 삶을 누려야 돼요. 그냥 뭐 도서관에만 있거나 아니면 그냥 집 안에만 처박혀 있거나 그래서 뭐 게임만 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그냥 소멸할 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이와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 우주 법칙은 이제 진화라고 하는 거죠. 진화라고 하는 거. 자, 진화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자연 선택설인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자연과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걸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전에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이런 이제 항해를 하면서 마치고 나서 썼던 책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인데, 실제로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그런 섬에 있는 새들이 다른 섬에 있는 새들과 부리가 다르더라. 자,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의해서 뭔가 몸이 변한다, 생물학적인 DNA가 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종의 기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인간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님이 창조했거나 아니면 이제 인간이 고유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종도 계속해서 변해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화심리학, 뭐 진화생물학에서 이야기할 때 인간은 지금 700만 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침팬지하고 같은 조상에서 나왔지만, 자, 지금까지 25번, 뭐 더 이상 많을 수도 있고, 근데 계속해서 변해왔다는 거죠. 이제 변해왔던 것들이 뭐냐? 침팬지는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고, 변한 이유가 뭐였냐면,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는데 아프리카에서 그냥 나무 속에서 자라고 있지 않다가 거기서 나오죠. 산림으로 나오고 초원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를 넘어서서 뭐 북극도 가고 남극도 가고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갔어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지금의 이제 모습으로 변화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이제 진화로 이제 마찬가지죠. 이 진화라고 하는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환경들을 만나느냐, 또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자, 우리의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정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좀 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내가 좀 귀찮은 거, 내가 좀 많이 더 해야 되는 것을 선택을 하세요. 자, 그게 바로 진화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진화의 큰 물결에 여러분들이 편승하게 됐을 때 여러분 자신이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북대 다니고 있는데, 전북대 정말 좋은 학교예요. 대한민국 최고 학교인데, 자, 여기에만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환학생 갈 수 있으면 뭐 다른 타 지방대도 가보시고, 서울로도 올라가 보시고, 또 이제 뭐 AUEA 대학도 있으니까 거기 교환학생도 가보시고, 계속 움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과 어떻게 상호 작용할 수 있을지, 외부 환경과 어떻게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면서, 자, 여러분 자신들을 키워 나가야 돼요. 그냥 전북대에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끝나요. 자, 전북대 취업률이 56% 내지 57%래요. 56% 내지 57%. 자, 그 중에서, 그러니까 반절은 이제 취업을 한다는 얘기죠. 4년 내에. 근데 그 중에서 상위 30%가 여러분 이제 좋아하는 뭐 공사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스펙 보면 부단하게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해가지고는 그런 취업을 할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또 서울의 친구들, 뭐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위 30%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어정쩡한 40%예요. 어정쩡한 40%. 자,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귀차니즘에 빠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돌아다니지를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진화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진화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이제 무엇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우주의 두 가지 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엔트로피 법칙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둘 다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단히 움직이면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더 정밀한, 더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 증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의 목이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가만히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나 자신은 소멸된다, 썩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또 그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 만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삶들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삶들을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벤치마킹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 이제 첫 시간과 관련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하나는 자, 우리는 뭔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다. 근데 이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먹고 마시는 어떤 기쁨들이 아니라 뭔가 좀 질적으로 다른 어떤 그런 기쁨들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존재,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을 설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주 법칙과 관련해서 엔트로피 법칙 또는 이제 진화 법칙, 자, 거기서는 우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나 분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 분주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스토리, 자, 이런 것들을 써 나갈 때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